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를 줄인다, 이런 사항을 암시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암시를 했어요. 연방준비제도 산하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OMC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정례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속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단서는 달렸습니다. 경제활동이 크게 회복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리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기조하고는 굉장히 다른 흐름입니다. 단 한 번도 통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두 개입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저는 회의록 개입이라고 하는데, 회의록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회의록이 시장 개입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연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자산 거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잖아요. 게다가 제닛 옐린 재무장관도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 말들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긴축 발작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긴축 발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통화를 축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미국의 투자자들이 통화량을 줄인대, 그러면 금리가 오를 거 아니야? 안 되겠다, 국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신흥시장에 나가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긴축 발작입니다. 실제 201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이 긴축을 한다니까 신흥국이 발작을 일으켰다 하는 의미에서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이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경제 리더들이 구두 개입으로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두 개입 뒤에는요,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인상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전 세계 시장에다가 놀라지 마라, 나 통화 축소할 거야, 이제 돈 걷어들일 거야, 이 말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아주 발작적으로 지금 나름대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장 통화를 줄인다, 돈을 걷어들인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죠. 실제로 다우산업지수는요,
내리 떨어졌습니다. 내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 0.48%가 빠졌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게 하락폭을 줄인 겁니다. 164.62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34,000이 깨졌습니다. 33,896.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참 무섭죠. 시장에는 무섭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스닥도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기술적 중심에 나스닥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0.03%가 떨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계속 지금 연일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떨어져 가는 추세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0.03%지만 3.9포인트가 빠졌고요. 13,299.74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통화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금리도 여러분 올라갔어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2.13%가 올라가서 1.6796으로 지금 상승했습니다. 1.6796 많이 올라갔죠. 예. 이게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결국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통화를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지금 시장에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796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대로 가면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긴축에 대한 어떤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아마 오늘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우리는 2%가 넘잖아요. 2.12%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는요. 결국 금리가 오른다. 결국 금리가 오른다는 그런 대전제가 아니라 당연시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오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빠르게 오를 거냐 늦게 오를 거냐에 대한 문제지 금리가 오르는 사실에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장 개입하면서 연착륙을 노력하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통화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도 시작될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구두 개입은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금리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금리가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르면 우리 가게나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보다 어떤 분석가들은요. 기업이 더 빨리 충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가게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가 더 충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업이 더 빨리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미리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